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쇼킹 부동산이 집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 1주택자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 올라가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집은 실거주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영상은요, 만족해서 잘 거주하는 분들은 절대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이야기라는 거죠. 요즘 경기도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보면요, 이 그래프식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 1년 3개월 정도 기간에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안 오르다가 거의 막판에 집값 급등 막판 대열에 합류해서 수직적으로 쭉 치고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여기가 어디다? 일산 지역인데 경기도 외곽 지역이 다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요, 하락 시기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강남이라고 안 떨어지는 거 아니고 저가 아파트라고 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동산 하락 시기가 장기화가 되면 결국 같은 흐름으로 하락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2006년에서 2008년에 형성된 고점이 2013년 때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일기 신도시든 강남이든 30%에서 40% 떨어지는 건 똑같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어차피 다 같이 떨어지는 거면 딱히 더 떨어지는 것도 없잖아.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파트는요, 장기적으로 매수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바로 황금성의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주장창 하락만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기준금리도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향 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많디많은 입주 물량도 언젠가는 부족하다고 인식이 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면서 상승 국면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릴 아파트는 가장 늦게 오른다는 부분이죠. 일산 지역이 2014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상승세를 다 보고 있다가 막판에 오른 것처럼, 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파트도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미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그것처럼 속 뒤집어지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럼 매수자가 있을 때 팔아야 하는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첫 번째,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인 아파트, 그리고 구축이면서 대형 평수,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축은요, 2006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역세권까지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중 두 가지가 해당된다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부 약세가 좀 나오고 급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야, 아직 덜 올랐다, 아직 갈 길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이면 왜 피해야 될까요? 외곽 아파트가 왜 2020년 하반기부터 급등했는지 알 필요가 있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금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져야 돼요. 고정되면 안 됩니다. 계속 추세적으로 낮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장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를 만큼 다 오르고 안 오는 곳 찾아서 오를 지역을 찾아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걸 기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이 수요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외곽 지역으로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동시에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게 그게 2020년 말부터였다는 거죠. 왜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이면 안 될까요? 수요를 넘는 공급이 더 좋은 입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공급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그 외곽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다 없다? 있긴 뭐가 있겠습니까? 하락 기대감이 있겠죠. 왜? 이주 수요일이란 전세값 불안이 나타나니까 실수요자도 접근 안 하고 매매 수요 유입도 차단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입주할 때 외곽 지역한테 대표적인 악재예요. 3기 신도시가 언제부터 입주할까요? 지금 3기 신도시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급 대책은 또 별도예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수요를 넘는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자, 수요를 넘는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실투자와 투자자 유입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외곽 지역은 2021년에 형성된 고점이 계속해서 더 넘지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언젠간 다시 반등을 하겠죠. 언제 반등을 할까요? 얘가 다 소화가 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급등이 언제다? 15년 뒤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구축 대형 면적은 왜 피해야 될까요? 지금 에너지 원자재 급등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급등 이전부터 이미 급등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잘 체감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왜? 선거를 앞두고 못 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한꺼번에 올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영상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서비스 요금이 올라가야 비로소 관리비가 올라가는데 억소리 나게 올라갈 겁니다. 아마 올해 겨울부터 아마 이제 관리비 때문에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곽 지역은 수요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선호도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중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의 대형 면적, 특히 구축 대형 면적은요, 관리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곳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나마 대형 면적이라고 대우 받을 때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비역세권입니다. 자, 현재도 비역세권이고 앞으로도 비역세권일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경기도에 광역교통호재 없는 지역 하나도 없어요. 이미 발표될 만큼 다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은요, 이런 호재가 있는 중심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지 그 외 지역은 철저하게 외면받을 거예요. 야, 외곽에 지하철도 없다면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안 좋은 주택 팔고 서울 가까운 곳으로 갈아타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죠. 근데 주택 가격은 고루고루 하락한다 말씀드렸어요. 기존 주택 가격 5억이고 쇼킹 부동산 말 듣고 서울 가까운 지역으로 갈아탔는데 얘는 9억이에요. 똑같이 20% 폭락하면은 기존 주택 사는 것보다 갈아탄 주택에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갈아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쇼킹 부동산이 내년에 왜 집값이 하락한다고 했죠? 기준금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높은 기준금리는 1.75%였습니다. 헬리오시티 역전세난 시기에 기준금리가 1.75%였죠. 이 정도면 예금금리는 2.3%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1.75%가 아니라 연말에 2%까지 올라가고요. 내년에는 2.25에서 2.5%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2%, 2.25%가 되잖아요. 0.5%대 형성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절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죠. 그러면은 역전세난이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세난에 따른 집값 하락은요, 특별히 많이 하락하는 지역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내년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지역은 특히 타격이 클 겁니다. 그 시기에 기준금리가 중요한데 내년에 기준금리가 2% 수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기준금리 2% 넘는 시기에 입주하게 되면요, 거의 폭격을 맞는 수준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2년 전 전세 시세는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2021년 전세 시세가 가장 비싼 시기였는데 기준금리가 2%가 됐고요. 대단지가 입주해버리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고 가격 하락세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은요, 수도권 전체 약세와 상관없이 유난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외곽 지역에 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입주하는 지역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기존 주택도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 주택 팔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말처럼 될까요? 자, 더 좋은 지역의 집값이 안 팔리는데 외곽 지역 집은 잘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이런 대규모 입주가 끝난 시기를 노려야 되잖아요. 이때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집을 갈아탈 때 아셔야 되는 게 내용이 꽤 많아요. 먼저 대출 규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상식이에요. 얘는 무조건 주택 보유한 사람들이 갈아탈 때 이거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취득세와 종부세 중과 부분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역전세난 발생 시기예요. 일반적으로 역전세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만 지나면요, 좀 급락했던 주택가에 좀 안정을 찾아가요. 그러면은 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시기에 매수하고 역전세난이 끝난 시기에 매도하게 되면 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